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봉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B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교집합 개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한 공부가 좀 잘 돼 있으니까 점검하는 거죠.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두 번 돼 있는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공식이죠. 자, 40 25, 20 처리해주고 모르니까 x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x 값은 뭐 가볍게 5에서 처리해서 계산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정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야 되겠습니다. 2,4를 x축으로 y축으로 열심히 평행했더니 좌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4라는 점을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x축으로 a만큼 해주면 2에다가 a만큼 더하기 n 좌표가 되겠고 4에다가 y축으로 b만큼 더하기 4, 이게 더하기 b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a 플러스 2 값이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a 값 마이너스 3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4 결과가 또 마이너스 4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 이때 이제 뭐 a 더하기 b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마이너스 11 해서 역시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뭐 평행 이동에 해당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역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양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대입해가지고 뭐 판별식뒤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풀이는 좋은 풀이가 아니죠.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가 나오면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고요. 반지름 딱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만나고 뭐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뭐 두 점에서 만나고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직선 방정식을 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중심좌표 0,0 처리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처리해주면 되겠죠. k 절대값 처리해주는데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2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k 절대값이 2루트 1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 양수 k라고 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2루트 1을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나오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항목 점검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9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벤다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처리됐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쪽의 원소가 2, 4다. 알겠습니다. 이곳에 2, 4가 있어야 되는데 A 집합의 원소가 2, 4, 6이 있다는 얘기는 남는 원소 6 하나가 이제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B 집합에서 원소가 주어져 있는데요. 6이라는 원소가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6이 있어야 되는데 3하고 9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요. A-3 이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6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간단하게 처리되네요. 이렇게 좀 뜻 이해하니까 뭐 가볍게 이제 A 값이 얻어지죠. 그래서 A 값 9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집합 정확하게 원소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형태들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하고 딱 연결을 시켜서 개념 정리만 되게 되면 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2,0에서 원에다가 구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원은 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원 정리해야겠죠.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뭐 4는 완전 제곱할 때 좀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9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걷다 하려고 했는데 접선 자체는 좀 잘 모르니까 이 부분들은 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기울기 모르니까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2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큰 틀에서는 결국 원하고 또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또 역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mx-y 플러스 2m 이퀄 제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중심 좌표는 3, -2 이곳에부터 거리가 반지름 3이다. 이렇게 주면 이제 접하는 거가 되겠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 대입하면 3m이니까 5m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반지름 3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것도 좀 제곱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25m제곱 플러스 20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그럼 이제 9배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5에서 9를 빼니까 16m제곱 되겠고요. 20m 되겠고, 그 다음에 9 이항시켜서 그럼 뭐 마이너스 5만 되면 되는 거죠. 저래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뭐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기울기 곱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근과 계시 관계 이용하면 되죠. 두분의 곱 해주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약분이 안 되고 좀 깔끔치가 않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6분의 5,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원 정리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고,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 2, 뭐 접선 긋는 거니까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만드는 거 당연하겠고, 그때 이제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에서 뭐 접선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한 풀이를 진행했다. 이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지금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 나올 때 거듭거듭 계속 뭐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이제 원리 형태로 좀 기억해가지고 뭐 이곳에서 뭐 다른 좀 이상한 뭐 대입하고 막 하는 이런 이상한 산수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항상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한다. 이 부분들 개념적으로 헷갈림 없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습니다. P이면 낮 Q가 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정의 형태를 보게 되면 P면 Q 이런 부분들이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좀 살피면요. 집합의 인버 포함 관계에서 P, Q 이렇게 했을 때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되는 거죠. 이런 정의를 좀 잘 정의해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낮 Q 이렇게 됐으니까요. Q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한 거니까 뭐 낮Q부터 구해놓으면 되겠죠. 낮Q 부분들이 X값이 A보다 크다, A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진리집합, 뭐 수직선에다가 쭉 나타내주면 되겠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낮Q 집합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P집합 구한 부분들이 요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함 관계를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 값이 작아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뭐 1을 좀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A의 최소 값은 얼마? 2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의 자체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간다라고 하고 그 포함 관계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not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일 때 반드시 참명제를 보기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 충분 조건도 집합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P집합, Q집합 했을 때 P가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P집합 쭉 안쪽에 Q집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not R의 여집합은 Q에 의한 충분 조건, Q가 공통이니까 충분 조건 그러면 R의 여집합 부분들을 Q집합 안쪽에다 이렇게 벤더그램을 그려가면 되나요? 자, 이런 포함 관계가 좀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R집합은 Q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요. 좀 어떻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까? 뭐 대우를 이용해서 Q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죠. Q집합이 R의 여집합이 들어가냐고요? 정반대 형태로 됐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 부분들 역시 좀 대우를 해주면 Q집합이 P집합에 들어갑니까? 해서 이제 니은 좀 살펴보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맞습니다 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부분들은 또 뭡니까? 디귿은 또 역시 대우를 하게 되면 R의 여집합 부분들이 P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펜다이그램에서 보일 때 R의 여집합이 P집합 안에 들어가죠.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R집합이 P에 들어갑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런 문제 풀이도 집합의 포함 관계 확실하게 좀 밝혀놓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바른 풀이법이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 조사라는 사실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을 평행 뭐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면 자, 원 나와 있으면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처리해주게 되면 뭐 1이 좀 완전 제곱이 사용됐으니까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반지름의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좌표 1,-2 중심좌표가 이제 중심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 부분만 좀 잘 조사하면 되겠죠. y는 꼴 x 대칭 그러면 xy 바뀌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1 되겠고요. 이러한 원하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1 플러스 a가 되겠고 y축으로 b만큼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요. 그 두 개의 원이 또 일치한다 되어 있네요. 와우. 그럼 이제 결과가 좀 갖다 푸는 건가요? 그럼 a 플러스 1은 이꼴 마이너스 2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b 마이너스 2 값은 1이다 하면 b 값은 또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B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AB 곱하기 주면 뭐 마이너스 9 구해가면 되죠. 역시 원 부분들은 뭐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풀까를 좀 생각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집합 A, B가 서로 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서로 소죠? 뭐 교집합 부분들이 없는 이런 경우가 서로 소죠. 서로 소 관계가 무엇인지 좀 알아달라 말인 얘기인가요? 서로 소인 것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1번 보게 되면 2, 4, 6, 6이 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아이고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다 아니겠습니다. 9 이하의 짝수 9 이하의 짝수가 있나요? 9 이하의 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9 이하의 짝수가 아니라 9 이하에서 짝수를 골라다는 얘기죠. 3번 문제니까 살짝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 이하의 소수 이렇게 쳐주면 2, 3, 5, 7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교집합 부분에 이제 2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A 차집합 B가 A다. A만 있는 부분이 A라는 얘기는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그려라 이런 얘기가 4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된다면 4번이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만 있는 부분들이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5번 문제 풀이할 때는 오히려 A집합이 B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뭐 교집합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서로 소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돼 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사실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4번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주어진 부분들 필요하면 뭐 집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뭐 확실하게 풀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P면 나 Q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는 것을 골라달라. 뭐 참이면 집합이 포함관계죠. P 진리 집합 이렇게 되어 있고 나 Q면 Q의 여집합 되는데 여기 쏙 들어가라 이런 형태. 자, 이 부분들이면 뭐 Q 집합이 또 밖에 있는 거니까요. 결론을 내게 되면 P하고 Q는 교집합이 없는 이런 형태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P하고 Q 교집합이 P집합이 됩니까? 뭐 안 되는 거겠고요. P에만 있는 부분들, 2번이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뭐 P집합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뭐 합집합이 Q집합입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P에만 있는 부분들이 뭐 공집합입니까? 2번하고 뭐 비교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또 말도 안 되고요. 또 5번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좀 표시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찾아가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번 함께 합니다. 각도가 45도인 반직선 OA 길이, OB 길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좌표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의 점 P에 대해서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합최소를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두 점 있고 직선의 점에서 거리 합최소를 물어본다면 한 점을 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직선 거리를 가는 뭐 그런 이론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센스 있게 좀 대처해가는 부분들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좋을까요? 이런 부분 이렇게 X축을 좀 잡아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점은 이제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B점은 5b기가 7이라고 했으니까 7,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이꼴 이거 뭐 45도짜리니까 뭐 y는 이꼴 x 여기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점 중에 한 점을 y는 equal x에 대해서 뭐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a점을 대칭 이동해가지고 a'을 대칭 이동하면 0,1이다 이렇게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즉 문제에서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이렇게 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대칭 이동하니까 A 프라임 B 길이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7제곱 49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루트 50 이렇게 되는 얘기 됐습니까? 루트 50이니까 뭐 5루트에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그 부분들, 그 부분들 근데 뭐 최대한 뭐 숨기려고 한 거죠. OA, OB 뭐 이렇게 길이 표시해주고 45도 이외의 점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좀 숨기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캐치해내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집합, B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있는 거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그러는데요. 뭐 자, 이런 부분들을 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벤 다이그램은 직접 그려서 표시를 해가면 되겠죠.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처리됐을 때 1, 2, 3, 6, 그 다음에 2는 일단 좀 공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6도 공통이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하고 6이 이제 공통 부분에 있고요. 그렇다면은 A집합은 1, 3 부분이 있겠고, B집합에는 그러면 4, 5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교집합 부분에 사란 원소는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 4가 없으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에만 있는 부분 4, 5 되는데 그곳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되어 있는 말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A 합 B 해주면 뭐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됐습니다. 그럼 A 합 B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X라는 집합은 이런 원소들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빼게 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 7, 8, 9, 10 이렇게 4개 원소만 더 추가되면 되겠죠. 자, 이런 집합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만족해주는 X의 개수, 즉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건데 뭐 반드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빼고 나면 7, 8, 9, 10 4개의 원소를 카운팅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처리되가는 거니까 16입니다 라고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그램 형태에다가 원소를 표시해 놓고 접근해서 살펴보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원 C 위에 있는 점 P, C, 평행 이동한 원 위에 있는 점 P'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 길이의 치수값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겠죠. 원 있고요, 원 있는데 그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딱 만들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C라는 원을 대칭해서 C'이라는 원을 좀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원 C 위에 있는 점하고 그 다음 대칭 이동한 위에 있는 점하고 길이 최소값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원과 원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되면은 중심을 쫙 연결해 갈 때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P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짧은 거리니까 이곳이 P, 반대편은 이제 P'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원을 과연 대칭 이동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대칭 이동 안 하고 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풀이하냐고요? 그 부분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대칭 이동의 직선이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반지름을 빼게 되면 뭐 최단 거리가 나오죠. 이 최단 거리 자체를 좀 몇 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2배 이렇게 해주면 대칭 구조니까 이런 모양을 좀 하면 풀이를 문제는 좀 뜻 파악만 진행하게 되면 뭐 다른 풀을 좀 안 하고도 이제 풀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직선 2x-y-3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중심 좌표가 지금 8, -1 처리된 거죠. 8, -2 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2, 1 해주니까 5 처리가 되겠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6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 대입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루트 5분의 그러면은 15가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5가 약분되면서 3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3루트 5.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자, 이제 3루트 5.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했으니까요. 이제 반지름 이제 루트 5를 좀 빼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자, 모양을 보게 되면 이 길이가 3루트 5 이렇게, 아이고, 루트 3을 쓰면 안 되는데 3루트 5 이렇게 좀 나온 거겠고요. 반지름 길이 루트 5를 빼서 2루트 5 만들고 되겠죠? 그거 이제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4루트 5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실질적으로는 뭐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없습니다. 문제 이제 뜻 파악을 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 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나중에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가장 짧은 거리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점들은 좀 지켜보고 좀 도움을 받아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큰 틀에서 문제를 좀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방법 좀 제가 좀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이렇게 옮긴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 그런 평이동이죠. 그래서 이제 직선을 싹 옮긴 것을 L'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L'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하면 되겠죠. X축으로 A만큼 빼기 A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에 Y축으로 1만큼 Y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꼴 제로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죠. L 프라임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들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죠. 근데 원을 좀 이제 정리부터 하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처리하게 되면, 자, 완전 제곱식 만들면서 4하고 9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까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16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이 4인 건데, 자,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역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한 거지, 뭐 반지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루트 2 처리해 주겠고요. x의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절대값에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계산해 주면 이거 속어드니까 a-3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반지름 4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3 이 부분들의 절대값이 4루트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해 주는 정수의 개수는 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근데 뭐 4루트라는 것이 이게 그럼 대략 얼마가 되는 건가요? 16에 32, 루트 32 이런 숫자들인데, 요거는 뭐 5보다는 좀 큰 숫자겠고 대신 6보다는 작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5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5까지 되는 거죠. 정수로 따지면. 자, 그럼 이제 뭐 또 대칭 구조가 되니까 10개에다가 중간에 0이 있으니까 11개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범위를 뭐 직접 구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루트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3 더하기 4루트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뒤에 더하기 해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개수가 있는 상관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4루트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4루트 2 여기 이제 뭐 사이입니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만 좀 카운팅하게 되면 전체적인 정수가 개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이 부분 처리해서 이곳에서 곧바로 이제 11개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좀 평상시에 좀 신경 써서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더 깔끔한 형태에서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A, B 값이 양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이네요.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차례로 나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양수이므로, 그렇죠.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어진 식에서 우변을 좀 뺀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이항시켜서 계산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자, 통분해서 봤을 때 이제 A 값은 이제 루트 A 제곱 루트 B 제곱으로 본 거죠. 그럼 이제 뭐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2AB 되는 부분들 문제 없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분자 부분들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런 부분들 제곱한 모양이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 이제 뭐 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제 성립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완전 제곱식이면 0보다 크다 써 있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등호라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 제곱이 0될 부분들은 가로 안이 0되는 거니까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때는 뭐 제곱해서 A하고 B하고 같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산술기압 평균 이번 기회에 뭐 증명하는 절차도 좀 봤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 A, B 조져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름의 양끝이라는 원이다. 뭐 지름의 양끝이라는 원이라면 원 쭉 그려줄 때 이 부분들이 뭐 지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둘의 뭐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중점 뭐 C라고 할까요? C 해서 이제 구하게 되게 되면 1, 5, 6에 3 처리되면 되겠고 4, 4, 그냥 4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좌표를 좀 쉽게 딱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또 반지름도 구해야 되는 건가요? 반지름 5,4 반지름 구하면 되죠. 반지름 구하게 되면 루트 x가 3, 5 이렇게 되니까 2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 그럼 루트 4잖아요. 예, 그럼 이제 2 이렇게 되면 금방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정수가 된다라고 되는데, 자, 저희가 상칸만 살면 이제 축이 뭐 이런 곳에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곳에부터 이제 거리를 쭉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자, OC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에다가 뭐 루트 씌우는 거니까, 길이가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현재 이제 뭐 반지름 길이가 2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짧은 길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5에서 2만큼을 좀 빼서 이 길이가 3입니다. 라면 되겠고, 가장 먼 길이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반지름 2를 좀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해서, 그러면은 7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3, 4, 5, 6,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3하고 7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가 되는데요. 이때는 점이 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 그려진 상태에서 중심에서 쭉 연결해 가는 거니까 이 점 하나, 최대가 되는 점도 하나 이렇게 처리되는데 가운데 4 되는 점은 이 부분에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좀 대칭 구조 형태로 양쪽에 존재할 수 있겠죠. 이제 가운데 부분들은 정수점 되는 것이 2개씩 존재해 주겠고 뒤쪽은 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니까 6개에다가 2개 더 추가해서 뭐 정수점은 8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할 때 뭐 중심좌표 찾고 뭐 거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반지름 찾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어려운 구성들이 아니니까요. 문제 좀 읽고 무슨 뜻인지 조금 이제 파악해야 하는 절차 조금만 좀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주어진 식은 K는 A에서 최소값 B를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참 허근을 갖습니다. 뭐 판별식 알아보는 얘기죠.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제곱 빼기 K 된 부분들이 허근이니까 0보다 적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K 값이 9보다 크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옆에 있는 식 봤을 때, 문자들이 좀 역수, K 플러스 9, 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돼 있다면, 이건 뭐, 당연히 뭐, 산술기압 편견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이게 좀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분모에 있는 문자하고 지금 옆에 있는 부분들이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죠. K-9를 만들어가는 이 부분,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신 뭐 더하기 18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원래 주어진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문자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역수관계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산술기압 편견을 쓰면 되겠습니다. 2배 루트 해서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요. K-K-9 지워주면서 이제 16 이 부분만 남겠고 더하기 18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4로 풀리면서 8이 되겠고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더하기해서 26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최소값 구하는데 K도 구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산술기압 평균에서 언제 사용합니까? 문제에 사용되어 있는 K-9 이 부분하고 K-9분의 16 이 부분들이 서로 같을 때죠. 그러면 K-9의 제곱 이 부분들이 16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K-9 부분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뭐 K 값이 9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 4가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K 값은 이항시키면서 이제 13입니다 라고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값이 13이 되겠고 최소 값은 뭐 26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었고요.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어떻게 하라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9입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2차 방정식 주어진 데는 템 이유가 있었군요. 뭐 K 값의 범위 구하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뭐 산술기압 평균에 써먹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가 됐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 K라는 문자가 지금 분모에도 있고 그냥 뭐 다항식 형태로도 좀 주어져 있는 이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최소값을 구해갈 때 문자를 좀 완벽하게 이제 역수관계를 좀 만들 때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론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적용을 좀 잘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되셨죠? 조금 산술기하 평균 중에서 이제 까탈스러워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정확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to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의 모든 원사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A합 X하고 B합 X가 같다 이런 얘기죠. 오호,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죠?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봐서 표시해가면서 좀 살펴볼까요? 지금 13579, 579, 그러면 579 부분이 이제 똑같죠. 교집합 부분에 579 이렇게 좀 처리가 있겠고, A에만 13, B에는 11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것에 대해 더하기 X를 하게 되면 결과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그럼 뭔가요? 우리가 좀 제 생각에는 X집합에 둘이 갖고 있지 않은 원소 1, 3, 11 이 부분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A집합에다가 지금 이렇게 1, 3, 11 가지고 있는 X집합 합집합하게 되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제 뭐 5, 7, 9 이렇게 더 추가하면 되겠고 B집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소에다가 5, 7, 9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 X집합은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합집합이 A합 X하고 B합 X가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A집합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A집합은 이렇게 좀 교집합을 해주면 원소가 좀 3개가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당연히 뭐 1, 3은 이게 A집합에 나온 거니까 교집합이 2개는 좀 생기겠죠. 문제는 11은 B집합에 나온 거니까 교집합이 안 됩니다. 그럼 원소가 3개가 된다면 5, 7, 9 좀 교집합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서 뭔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추가가 돼야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 원소 개수 3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원소의 합이 좀 최소가 돼야 되게 되냐. 그러면 뭐 작은 숫자 들어가면 되겠죠. 작은 숫자. 그렇다면 X집합은 1, 3, 11에다가 작은 숫자가 5가 들어있는 이런 모양,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또 합하면 또 얼마입니까? 4에다가 15니까, 20이 되는데요? 20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서 원소의 합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원소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요. 주어진 문제의 뜻, 저는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 가조건 만족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조건 만족하려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니까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 뭐 집합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수식에서만 딱딱딱딱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개념적인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좀 이제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수직 이론들을 좀 이용해서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를 좀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풀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 다양하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19번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이렇게 줘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합 B는 전체 집합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뭔가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합치면은 전체가 되는데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전체를 뚝 잘라서 A, B 이렇게 나눠놓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X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을 F, X 이렇게 되면 원소의 합 뭐 또 새로운 기호 정해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죠 뭐. 자 A집합의 원소의 합, B집합의 원소의 합 해서 곱하기를 했을 때 이제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을 좀 구하면 되죠. 뭐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부터 7까지 쫙 다 더하기해주면 되는데 뭐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 없습니까? 1, 7, 그 다음에 저는요 2, 6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1, 7, 1, 7, 2, 6, 그 다음에 3, 5 이렇게 좀 짝을 지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8이 되니까 24 이렇게 쳐야 되겠고요. 가운데 좀 4 이렇게 남는 부분 해주면 이제 28에서 좀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28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요,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요. 이 부분, 근데 이제 A 값이 28로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이 값을 모르니까요. 이걸 뭐 X라고 처리해 주면, FB라는 것은 전체가 뭐 28이니까 28 마이너스 X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이제 수식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A 곱하기 F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요, X 곱하기 28 마이너스 X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x제곱도 그게 28x 되는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돼요.
되겠죠? 최고차가 음인 2참수 이렇게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요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2분의 28 이렇게 처리니까 14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최대값이라는 글은 14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는데, 뭐 전기하기 위쪽에서 대입하게 되면 14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4 곱하기 14다. 4, 4, 16에 56이 되겠고, 1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196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196 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키포인트죠? 맨 처음 이제 식을 세워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그러려면 이제 집합 관계부터 알아야죠. 전체 집합을 둘로 뚝 잘라서 절반 A, 절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쪽을 A, 한쪽을 B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 기호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기호를 좀 낯설어 하면 안 되고, 그냥 원수를 다 합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 한쪽을 X, 한쪽을, 그러면 전체가 이제 28이니까 28-X 이렇게 해서 뭐 효율적으로 좀 식을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가 19번 문제풀이의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영복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L이 있고요. L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L'이라고 하는데, 자, 직선 L'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각도가 90도다. 그럼 이제 일단 L'을 좀 구해야 되겠군요. 자, 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X축 대칭한다,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보가 바뀌면 되죠? Y보가 싹 바뀌면 되죠. 플러스 K는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다시 보게 되면 Y는 이퀄 3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뭐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 이제 A각이 90도가 된다 이런 뜻은 뭐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원을 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좀 필요한 점이 있어도 90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직각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 돼 있으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좀 직각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좀 떠올려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뭐가 되면 L 위에 점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점 이제 P 이렇게 돼서 그랬을 때, 자, 그렇다면 A, B를 지름으로 처리한다니까 뭐 중심 좌표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 돼 있으니까 뭐 중점을 싹 구하게 되게 되면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중심 좌표를 딱 구하면 되겠죠. 중심 좌표 1, 마이너스 이렇게 딱 구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 K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좀 긋는데, 사실은 이게 좀 가장 만약에 요렇게 뭐 기울기가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좀 그랬다라고 했을 때, K 값이 뭐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즉 뭐가 돼야 되는, 반지름이 될 때 K 값이 뭐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뭐 반지름 길이도 좀 미리 구해놔야 되겠네요. 한번 직선부터 좀 쓸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는데, 뭐 거리부터 구하게 되면 루트 10이 되겠고, 자, 1 대입해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플러스에다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되면 되죠. 반지름 루트 처리해서 2제곱에다가 3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k 플러스 4의 절대값 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13에, 와, 이것도 12에, 이거 좀 잘 안 되는데요? 루트 그러면 130이 되나요? 호호,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정수 K의, 정수 K의 최대값입니까? 그럼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K 플러스 4는 최대가 되는 거니까 뭐 플러스로 풀릴 때겠죠?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 절대값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루트 130 이런 모양 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수 최대니까 130은 대략 얼마겠습니까? 11제곱이 1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11보다 좀 더, 11이 이제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그런 가장 큰 정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가장 큰 정수는 그러면 11-4 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것도 막 맞이에 또 타는데 정수에서 뭐 어쨌든 정답은 뭐 1번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이 좀 쉽진 않습니다. 요거 다시 생각해봐도 90도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제가 좀 아이디어 잘 떠올린 거죠. 이렇게 원에서 이제 원 위에 있는 데 가게 되면 반원 쪽에 생각하면서 90도를 이렇게 떠올린 거니까, 잘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없다면, 근데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가 않죠.
이 점을 P점을 뭐 x, y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 y, x, y가 물론 이제 뭐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좌표를 좀 놓겠지만 또 k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요. 물론 이제 뭐 기울기가 수직입니다라고 해서 수직으로 해서 식을 세워도 되긴 하는데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이 원방정식이 돼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낸 것처럼 곧바로 좀 해결해 가도 해결해 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 좀 잘 모르면요 여기 좌표에다가 뭐 a, 3a 플러스 k 이런 식 해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했을 때 수직이니까 기울기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원이 된다라는 사실 지금 제가 좀 밝혀드린 부분들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해 가는 부분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번 영봉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조금 깔끔한 좋은 문제들이 몇 문항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봉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